IT 제품에 대한 수혜가 좀 이어진다면 국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의견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둘 중에 누가 더 큰 수혜를 볼 것인가 계산기를 좀 두드리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LG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그동안 낙폭이 좀 컸었고 네, 저평가 그렇습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한편으로는 시장 전문가들이 다 한 방향을 얘기할 때는 항상 반대로 간다라는 좀 씁쓸한 그런 네. 결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워낙에 주가가 낮은 수준에 네. 있었다가 실적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큰 폭으로 이제 작용했던 거고요. 사실상 실적이 늘어난 추이에 비해서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상승할 만한 건 없습니다. 이미 다음 분기라든지 내년 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요. 저런 주가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큰 폭의 성장이 나와야 되고 그런 기대감을 높일 만한 그런 매출 증가 추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 추이가 나와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충족될 만한 요건들은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좀 피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보신다면 지금 현재는 좀 부진한 업황입니다. AMOLED가 왜냐하면 그 수율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투자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신 다음에 그런 부분들로 미리 선침해하는 방법도 미래 수익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에 다가서면서 IT 기업들의 수혜는 예상됩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업체들은 삼성과 LG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들은 상당히 좀 비전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 선침해를 한다는 측면에서 미래 수익률을 확보한다는 그런 국면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도 많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종목별 이슈를 좀 살펴볼게요. 이 CJ 헬로비전이 상장된 이후에 평가가 양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케이블 방송 쪽이 이미 포화 산업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비관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산업이나 완전히 포화 산업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그 케이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맞습니다. 그 부분은 포화 상태가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한 가지 또 이제 성장 모멘텀이 나오고 있죠. 바로 디지털 방송에 대한 전환이 그 케이블 업체들의 신규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방송 사업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PP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아날로그 방송을 송출할 때랑 디지털 방송을 송출할 때랑 그 가격 단가가 틀립니다. 일종의 말하면 그 송출 비용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나 그 PP 사업자들이 지불을 그만큼 해야 되고 이 플랫폼 사업자들도 그만큼 수익성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케이블 업체죠. 그 컴캐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블 산업이 포화가 됐다.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2009년도에 미국이 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몇 배 올랐냐면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한 주당 19달러에서 지금 한 36달러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라온 수준인데요. 그리고 그 디지털 방송을 전환하게 됐을 때는 그 매출 단가는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 장비 단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역시나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케이블 업체들이 또 다른 부분에서도 역시나 수익성을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홈쇼핑 부분인데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물론 CJ 헬로비전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아직까지는 조사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홈쇼핑 업체들 같은 경우는 명품 같은 거를 이제 파는데, 명품 같은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명품이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명품이랑 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명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 만약에 재고가 남게 됐을 때 군인 공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대기업의 산업 판매라든지 사례 판매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온라인에서 판매했던 거 오프라인에서는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재고가 전혀 남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홈쇼핑 매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케이블 방송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은 다양한 산업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주신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점은 기존에 있는 홈쇼핑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또 여러 가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신규 업체가 과연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가지게 될까에 대한 부분 좀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네. 향후 사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그 홈쇼핑 사업에서 네.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네. 홈쇼핑이 이제 늘어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방송 수수료가 증가하게 되죠. 이제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반대로 놓고 보게 되면 이 홈쇼핑 업체들은 바로 이제 수익성이 감소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홈쇼핑 업체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방송 수수료가 많이 나가게 되지만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기존에 이제 나온 얘기로 따지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그 방송 송출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진다라지만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더 큰 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홈쇼핑의 특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의 그 시장 지배력과 좀 약간 틀린 양상들을 보이는데 어느 지역이나 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홈쇼핑 업체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서 방송 송출료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것만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CJ 헬로비전은 상장 이후에 여전히 여러 가지 의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특히 매출액과 송출료에 대한 관계 오늘 명확하게 분석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두셨다가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생활하는 패턴을 보면요. 점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반면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매매는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활 패턴, 트렌드가 바뀌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또 수혜를 받을 업종,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앞에 세 가지 이슈보다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경제라는 것이 이제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피스텔 평균 그 주거 네. 면적이 26제곱미터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아무리 못해도 33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36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11평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작은 것은 이제 5평 정도까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신축 오피스텔을 짓는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싱글족이 증가 추세죠. 그러니까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남자들 기준으로 해서 27, 28이 이제 말 그대로 장가를 결혼을 하는 그런 정년기라고 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한 33세에서 35세로 굉장히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만큼 약 5년간의 기간들이 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싱글족이 급증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싱글족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주거 면적 자체는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 이게 불안한 양상들을 보였던 게 바로 이제 건설 업종들인데요. 사실상 그 건축을 하는 건 똑같지만 이 주거 면적을 좁히면서 많은 것들을 건설할 수 있게 될 때는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1인 혼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게 되면 둘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의존할 수 있는 거는 혼자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가로서 커피를 즐긴다든지 네.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CJ 헬로비전 이런 부분들과 또 맞닥뜨리는 부분인데요. 그런 콘텐츠에 대한,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소비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역시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죠. 이제 집에서 혼자 있으면 네. 당연히 TV 보고 게임 보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 추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행 관련주라든지 게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 워낙 고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기에는 적당한 시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여러 가지 주방용품들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혼자 밥을 지어 먹는 밥솥이라든지 계란을 삶아 먹는 거라든지 토스트기도
식빵 하나만 넣어서 구워 먹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만약 이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다면 굉장히 호황을 누릴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네.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고 최근에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좋은 뉴스에 주목해보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아이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저희 종목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밥통을 얘기하셔가지고요. 네. 갑자기 네. 생각났는데 네. 리옴이라는 기업이 네. 있습니다. 네. 쿠쿠나 쿠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 리옴 업체인데요. 근데 상당히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아실 겁니다. 안양의 이마트가 저는 그냥 이마트 계열사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리옴 거더라고요. 네. 그만큼 소매 판매에 있어서도 판로를 굉장히 잘 열어놓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장 지배력은 물론 우리나라 1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개선세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또 혼자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살면 둘이서 TV를 한 대를 사겠지만 네. 따로 사게 되면 당연히 TV를 두 대를 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TV나 디스플레이도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만 뭐 GS 리테일과 같은 그 소매 판매 업체도 상당히 좀 이렇게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그런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결과를 놓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트렌드를 보게 되면 만약 즉석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음식료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 개로 해놓는 업체들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 동서 같은 기업이 커피 믹스를 굉장히 소량으로 줄여가지고 일단 그런 싱글족들을 위한 그런 판매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집중하는 음식료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 TV 부분이라든지 이런 싱글족에 중점을 맞추고 그 트렌드를 읽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리홈과 GS 리테일, 탑픽 종목까지 저희가 이어봤습니다. 1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 전에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장되어 있는 주가들은 회사의 주가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곤 했습니다. 국내 시장도 빠르게 유통업체가 변하고 있는 만큼 잘 참고해 두셨다가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뉴스 이성규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